메르비안의 법칙을 이용해서 말의 내용이 7%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굉장히 그 실험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것, 제가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하기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메르비안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나? 말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고품격 화술 강좌 대화의 클래스. 오늘은 말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시작을 오랜만에 또 메르비안의 법칙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메르비안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벌써 뭐 40년도 더 됐겠네요. 한 50년 됐겠네요.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실험이 그 실험이 시행됐던 때의 내용과 지금 인용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많이 달라요. 과연 비언어적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표현이었을까? 아니었거든요. 비언어적인 메시지와 내용이 불일치할 때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따른다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경 쓴다고 했잖아. 내가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해요. 시선도 피하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죠? 신경 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그 사람의 진짜 그 의미는 믿음이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비언어적 메시지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비언어적 메시지를 그렇게 90% 이상이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더 본래 의미와 내용에 더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용과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할 때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이 더 중요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술을 많이 드셔서 숙취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끓여주면서 술 좀 작작 먹어 인간아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빈정이 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나를 그래도 생각해 주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말로 들릴 것 같아요. 따뜻한 죽이.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 사람의 말 내용과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그 말의 의미는 작작 좀 마셔 인간아라는 거는 당신 건강이 걱정되니 술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건강에 해칠 정도로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술 한잔 할까? 굉장히 밝은 비언어적 메시지로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라고 하겠죠. 여기서 비언어적 메시지는 행동이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밝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발랄하게. 그런데 항상 힘들 때만 부탁하고 빌린 돈은 갚지도 않은 애가 전화를 했네? 짜증나죠? 그 밝음이 더 짜증날 겁니다. 그 긍정적인 비언어적 메시지가 정말로 재수 없을 거예요. 과연 그래도 비언어적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언어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교정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하기도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연구라는 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연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누군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다양한 걸 또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른 측면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4, 50년 전에 시행됐던 메르비안의 법칙이 마치 말하기에 전부인 양, 그것만 하면 된다는 양,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그건 말의 내용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 말했던 것에 약간 힌트가 있어요. 관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예요.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맨날 돈만 빌려가던 걔가 오랜만에 전화 와서 밝은 말을 해요. 안 좋죠. 오랜만이네? 이 말만 들어도 벌써 싫어요. 좀 오랜만에 연락 왔어도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물론 비언어적 메시지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내용을 나누었는가, 상대의 본심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나에게 남아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의 멘탈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말이
누군가한테는 나를 무시하고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확인 사살하려는 시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좌절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말이죠. 아니면 저 상대에게 열등감이 있거나 아니면 저 상대가 정말로 과거에 나한테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거나, 물론 이건 멘탈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 자신의 멘탈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다른 인식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은 큰 의미 없이 얘기를 했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고 그 말을 계속해서 왜곡해서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언어적 메시지만 잘 꾸민다? 그걸로는 안 돼요. 말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말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말의 내용을 잘 담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많은 내 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나눠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하다못해 왜곡해서 상대를 보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대화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공부하고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 메러비안의 법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비언어적 메시지가 중요하다, 내용은 7%밖에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는 안 돼요. 그걸 위해서는 말의 특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말이 도대체 어떻길래, 말의 특성이 뭐길래 지금 말한 것처럼 내용과 그리고 관계와 멘탈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말의 특성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면 관계를 잘 만들고 나의 멘탈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내용도 잘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말의 특성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말의 특성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고 하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세 가지씩 정리를 해드려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책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쓴 책이죠. 말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전달성, 즉흥성, 휘발성이에요. 자, 첫 번째 전달성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이 특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특성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전달성은 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말은 상대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내뱉을 때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상대가 듣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까지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뭐 후회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 단순히 말이라는 게 아니고요. 주고받아야 되는 건 상대와 기본적으로 기회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100%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상대의 말을 100%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뭐 가능하면 상대가 60% 정도 말하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게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낳더라고요. 어쨌건 그 대화하는 기회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내가 많이 듣고만 있다면 상대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의 정보를 좀 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 말하는 기회 와중에 서로의 정보가 오고 가야 됩니다. 나의 정보만 주는 걸로도 의미 없고요. 상대의 정보만 계속 하는 것도 뭐 형사 같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오고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오고 갑니다. 여기서 마음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경쟁자로 보거나 적으로 보는,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할지언정 그렇게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얻지 못해요. 정보를 얻지 못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고 나의 진짜 본질적인 내용을 상대는 왜곡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없게 하고 나의 내용을, 본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관계를 잘 형성을 하고 이렇게 되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마음을 여는 과정은 상대가 적이 아니라 나의 대화 상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의 편이다.
혹은 어쨌건 나와 대화를 하는 최소한 나와 동급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는 것. 이게 기본적인 자신의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관리를 하시면, 주고받으면 전달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즉흥성입니다. 이 즉흥성은 참 재밌는 요소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준비해서 하는 말하기 있고 준비 없이 말하는 말하기가 있어요. 준비 시 하는 거는 뭐 스피치겠죠. 발표고, 뭐 물론 발표도 뭐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준비를 가지고 준비하고 나서 하는 말하기는 준비 없이 하는 말하기에 기반을 닦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스피치만 가지고 대화를 잘하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스피치를 많이 하다 보면 대화를 잘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준비 없이 하는 말을 할 때도 실은 우리가 준비를 했고 한 말들이 그 순간순간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 없이 하는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순간, 그리고 무언가 윤활유 같은 뭐 기름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의 자연스러움은 준비한 문장에 착착 끼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치 훈련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스피치 훈련이 도움되는 이유는 실은 자신감을 키워주기 때문이에요. 더 자신감이 있게. 이 즉흥성은 결국 내가 이 시점에서 바로 지금 당장 할 말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실수가 아닐까? 라고 고민하는 순간 나는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신감 있는 사람의 말과 자신감 없는 사람의 말을 비교를 하자면, 내가 그 내용에 깊이가 있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두 사람의 수준 차이가 없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자신감이 두 사람의 생각의 깊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생각의 깊이가 똑같고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똑같은데 내가 자신감이 좀 낮다는 이유로 나는 아는 게 없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겨버린다라는 거죠.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신감은 어떻게 키우느냐? 자신감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일단 자신감을 누가 주는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말할 자격으로 출발을 해야겠네요. 말할 자격을 누가 주나요? 여러분 자신이 주는 겁니다. 자신감은 여러분 자신이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좀 실수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정도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신감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신감은 참 재밌는 게, 물론 자신감 이외에도 많은 훈련을 할 때도 비슷한 경우인데, 그것을 연기하는 순간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을 연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자신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자신감 있는 사람을 떠올려서,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감 있는 그런 멘트나 그런 걸 떠올려서 그거를 시도해서 성공하는 것. 물론 두 가지가 다 병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자신감을 키우는 거예요. 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로 큰 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야에서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저 사람은 참 깊이도 있고 생각도 참 많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참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옳은 말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잘 모르는 것 같대요, 그 사람은. 이게 아니라고 내가 대변을 해주고 싶어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준다는 건.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의 특성을 다 말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그 대화의 클래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의 즉흥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감 훈련이다. 자신감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휘발성입니다. 말은 날아가 버려요. 글과 다른 거죠. 물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날아가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볼 수 있고 하니까 좀 말보다는 글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휘발성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성은 존재합니다. 유튜브에서도요. 왜냐? 이 휘발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단순히 그냥 그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기억에서 지워질 때도 우선순위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옷이 저는 처음 보는 옷이어서 말을 한번 더듬고 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 옷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 저 사람이 내 옷을 보고 비웃었어 라는 기억, 부정적인 감정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후에 그 순간을 다시 물어보면요. 제가 그 옷을 보고 욕했다고 합니다. 왜? 감정이 기억이 남으니까. 감정에 다른 요소를 끼워 넣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 어떠한 기억에 감정이 강하게 결부돼 있으면 결부돼 있을수록 그 감정에 맞춰서 다른 기억을 보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런 포인트를 좀 넣고,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 머릿속에 100%를 넣으려고 할 게 아니라 어차피 100% 넣을 수도 없으니까요. 상대 머릿속에 뭘 남길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상대 머릿속에 뭐가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상대 머릿속에 임팩트를 뭘 줄 것인가. 콜드 리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점성술가나 그런 사람들, 사이킥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도 불리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상대를 100% 맞추는 게 아니에요. 50%만 맞춰도 그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상대의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 맞추지 못한 50%는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저 상대의 생각을 맞추는 50%만 확실하게 임팩트를 전할 수 있으면 100% 맞춘 거라고 기억해요. 휘발성은 그 상대에게 내 말이 다 날아가니까 대충 말하라가 아니라 많은 부분이 날아가니 임팩트를 어느 포인트에서 줄 건가예요. 상대 머릿속에 뭐가 남을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말해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이게 곧 통찰력입니다. 상대의 머릿속을 생각하고 내 말의 경중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게 곧 통찰력을 키우는 길이에요. 이게 말의 휘발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말의 휘발성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그러면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은 상대의 생각과 내 말의 중요한 부분을 찾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하기의 전달, 즉흥, 휘발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다 보면 점점점 다른 대화의 클래스의 다른 수업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감각적인 거고요. 하나는 사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건 사고 훈련이에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실행해 보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감각을 일깨워 줄 겁니다. 모든 공부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사고 훈련에만 치우치면 현실 감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레벨을 맞출 수가 없죠.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감각 훈련만 하게 되면 깊이가 없어집니다. 가벼워져요.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한 훈련을 통해서 이 말의 특성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말하기가 훨씬 더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꼭 이건 말하기에 국한된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들의 심리나 인간관계에도 다 연관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화의 클래스 오늘 26번째죠. 강의 개수로는 지금 실은 29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이 대화의 클래스는 총 지금 계획으로는 60강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좀 필요한 내용을 좀 재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뭐 합치거나 해가지고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그 정도 볼륨으로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작을 해서 올해 안에 대화의 클래스는 다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하는 과정 그와 동시에 지금 새로운 심리 강좌 클래스와 그리고 다른 특강들을 계속해서 같이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다음 주라기보다는 다음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LBC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오프라인 강좌나 아니면 뭐 다양한 행사, 뭐 그런 공지 같은 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 혹은 유튜브의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오늘 약간 발음이 안 좋았거나 조금 그 메가리가 없어 보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실은 제가 그 어제 그 입원했다가 좀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강의가 좀 늦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직 막 주사 자국 있죠. 한번 징징거리고 싶었어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